안녕하세요. HLB가 4%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분봉으로 보면은 그냥 하루 종일 약간 하락 추세였고요. 반등하는 듯 하더니 또 다시 내려와서 거의 이제 최저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제가 오랜만에 HLB 분기보고서를 한번 또 봤는데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제가 주주에 관한 사항을 한 6개월인가 9개월 전에 한번 보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HLB 식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부분만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것만 보거든요, 보통은.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주식의 분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주식 분포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5% 이상 주주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대응되는 소액 주주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소액 주주죠. 소액 주주가 수로 나뉘고 보유 주식으로 나뉘는데요. 이제 보유 주식으로 보면은 한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주주 수가 11만 명이에요. 11만 명. 그리고 비율은 99.99%인데 제가 저번에 옛날에 봤던 게 7만 명이 HLB 주주였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머릿속에 7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열어보니까 이 7만 명이 아니라 4만 명이 더 늘어가지고 지금 10만 명 정도가 HLB 주주라는 겁니다. 지금 남한의 인구가 그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이 중에서 10만 명 정도가 HLB 주주라는 겁니다. HLB 주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500분의 1, 0.1% 정도 되나요? HLB 주주들이라는 거고, 어째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왜 자꾸 늘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늘어가지고 지금 주식수도, 그 다음에 비율도,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주주라는 것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발행 주식 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수를 소유한 주주를 소액 주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2%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소액 주주로 분류가 되지 않고요. 진양 회장님은 9%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최대 주주가 되겠죠. 10% 이거 합치면은 15% 정도 되죠. 15% 하면은 이거 다 합쳐서 95%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다 합치면은 100%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제 소문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 이게 개미들이 지금 많이 타서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0대 그룹 상장사 2018년 도의 주주수를 보면요, 삼성전자 170만 명, 현대자동차 70만 명, SK 60만 명, LG 67만 명. 그래서 그 소액 주주들이 점점 시가총액이 크고 우리나라의 이제 10대 그룹이라고 불릴수록 더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한 주씩 몇 주씩만 가지고 있어도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삼성이 170만 주를 170만 주가 아니라 170만 명이 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기사인데요. 작년 2018년에 10대 그룹 상장사 소액 주주가 88명이 증가를 했다라고 했고요. 평균 지분이 53%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한 다음에 소액 주주가 1년 사이에 5배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막 얘가 300만원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한 주를 사기도 좀 버거울 수 있었는데 이게 쪼개져가지고 5만원대가 되면은 뭐 그냥 살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소액 주주들은 아니겠죠. 뭐 여러 분들이 다 모여 있을 텐데 이렇게 주주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 주주총회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MTS로 지금 주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뭔가 안 좋은 얘기만 나오면은 매도 바로 하려고 지금 이분도 보고 계시고. 아무튼 재벌 기업 그리고 큰 기업일수록 소액 주주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주주 가운데 지분율이 1% 미만인 주주를 소액 주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 카이노스메드 한 4,800억 정도 되는데요. 주식이 있어가지고 근데 하락률이 가장 1위였던 종목인데요. 이제 뭔가 했더니 코스닥 입성 첫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6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첫날에 하락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카이노스메드는 하나금융 11호 스펙이랑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4거래일간 이 스펙이 38%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승했던 것들, 이거가 상승했는데도 눈에 안 띄었던 것은 이제 스펙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합병을 해서 이제 이름이 카이노스메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을 하고서 이제 합병 재료 소멸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하겠다. 그래서 바이오로 분류가 되겠네요.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에 주주 사원을 또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또 자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바이오는 미국의 자회사. 그 다음에 이름 딱 봐도 알겠죠? 테라퓨틱스가 붙어야 됩니다. 엘리바 테라퓨틱스, 그리고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패시네이트 테라퓨틱스,
이거. 그래서 파킨슨병 치료제 등 이제 이 CNS 드러그를 개발 작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자, 이제 공시를 가보면 6월 3일자로 소속부 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명은 지금은 카이노스메드라고 되어 있지만은 스펙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3일에 하나금융 11호 스펙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변경을 해서 기술성장 기업부 그래가지고 이게 변경일이 6월 8일에 소속부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펙의 특징은 여기 과거 이런 자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원대에서 그냥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가끔씩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슈가 생길 시점에 이렇게 변동폭이 커지면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조금 더 보니까 이거는 6월 5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아무도 관심 가진 사람 없겠죠. 상장이 아직 안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치료제를 중3상 마지막 투여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국 제약회사 장수 아이디어에 애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지에서 임상이 3상이 진행 중인 이거 치료제 KN023이 48주 더블 블라인드 환자군 블라인드 트리트먼트에 대한 투여를 최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카이노스 메드가 조금 HLB랑 비슷해요. 중국 항서제약이랑 같이 하는 거 생각하고 뭐 엘리바 미국 법인이랑 같이 하는 거 생각하면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치면은 바이오 기업들이 뭐 다 비슷하죠. 그래서 카이노스 메드는 애로를 한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임상 1상을 마친 다음에요. 2014년에 중국 장수 아이디어로 애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상 마쳤으니까 2상이랑 3상을 이제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3상 기사가 나왔으니까 2상은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음 3상까지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 아이디어가 잘 해내야 할 텐데, 중국 내 판권은 당연히 이 장수 아이디어가 가져가가지고 내가 이제 성공하면은 중국에서 판매를 하겠다. 그리고 판매를 하지만은 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로열티는 또 줘야죠. 이 카이노스 메드에게 로열티는 당연히 주겠고요. 그 다음에 팔아가지고 나는 이 이유는 이 장수 아이디어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판매권은 카이노스 메드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꿀빨 수 있는 게 중국에서 얘네가 임상을 성공하면은 글로벌 판매권은 지금 카이노스 메드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임상을 그 다음에 딱 진행을 해가지고 성공을 다 3상까지 한 다음에 이거 판매하면 되죠. 글로벌하게. 그 얘네가 중국이 앞서서 다 자기들 리스크 지면서 기술 임상을 다 하고 그거 정답지 보고서 똑같이 따라 해가지고 글로벌 판매권을 하면은 꽤 괜찮은 전략인 것 같은데, 자, 일단 계약을 어떻게 했냐 보면은 2017년에 장수 아이디어로부터 마일스톤 전액을 앞당겨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얘네가 어떤 뭐 확신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앞당겨 받았다는 것은 얘네도 이거 실패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그만큼 약이 확실하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단일 복합 제제 매출액의 2%를 로열티로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계 평균 보면은 한 7에서 뭐 10 몇 퍼센트 정도, 5%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2%니까 역시 그 마일스톤을 다 땡겨 받는 그런 조건으로 이 로열티 퍼센트를 좀 작게 잡은 것 같습니다. 2% 정도로 작게 잡고, 애로 했던 이 KM023을 보면은 2017년에 CFDA, 이 앞에는 차이나라는 뜻이고요. FDA가 있습니다. 미국 게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FDA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 리뷰로 지정이 돼가지고 임상 개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유효성 결과에서 그 통계적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 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개 추적 기간 오픈 팔로업 중인 여름에 그 NDA를 위한 문서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3상 동안 어떤 결과들이 좀 있었느냐 보니까 부작용으로 인한 탈락자가 경쟁약물 대비 낮게 나타났다. 이 말은 부작용이 생각보다 우리가 감수할 만하다는 거죠. 상용화 목표를 보니까 2021년부터 22년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나온 6월 3일자를 또 보면은 이제 국내 파킨슨 임상의 선두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이 주목해볼 만한 곳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CNS가 중추신경계라고 그런 거고요. 이거를 치료할 저분자 합성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른 거죠. 이거는 KM819가 임상 1상을 맞추고서 하반기 미국에서 임상 2상에 진입하려고 FDA와 미팅을 진행했다. 지금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이 어쩌고는 이거
KM023은 중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KM819는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왜 주목해야 되냐라고 말을 했 이유는 연구기관 중에 좀 유명한 데가 있어요. 미국 최대라고 하는데 이 PICC에서 임상 이상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또 많이 들잖아요. 이 VC로부터 전액 투자를 받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얘네도 좀 걸어볼만 하다 싶어서 투자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같이 연구하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 KM023은 중국에서 잘 끝나기만 하면은 이제 곧 판매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알아봤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